아니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거죠? 협회의 실수로 헝가리 쇼트트랙 선수들은 갑작스럽게 인천공항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로에 지친 선수들의 표정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한 선수가 비명을 지르며 동료 선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소리에 인해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동료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고 맙니다. 과연 헝가리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은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이제 곧 저희 채널이 구독자 0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청소년 쇼트트랙 팀의 현장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에디나라고 합니다. 최근에 원래 일본 삿포로에 전지훈련을 계획했었는데 헝가리 체육협회의 실수로 인해 어이없게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체육협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비행기 티켓 구매 일정을 연기하다가 결국 표가 매진되어 버려 한국행 티켓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의 여행과 훈련을 기대했던 청소년 선수들은 굉장한 무력감에 빠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을 설득해 비행기표가 아까우니 한국을 가보기라도 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번 우연한 한국행이 저희 팀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 3주 뒤 저는 선수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고 새벽 시간에 도착한 피로감 때문에 일단은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정을 계획하기로 했는데요. 다음날 잠에서 깬 선수들은 여전히 한국에 온 것에 불만이 많았고 저는 어쨌든 선수들을 설득해 밥이라도 먹자며 공항 근처의 인천이라는 도시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천으로 가기 위해 선수들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교통수단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처음 방문한 한국이라 정확한 이동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호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헝가리에서는 호텔 프론트에 택시를 요청하면 아무런 말 없이 택시 비용을 2배 이상 청구하거나 관광객의 짐을 들고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한국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선수들에게 절대 택시 안에서 눈을 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뒤 입구로 나와달라는 한국인 호텔리어분의 요청에 호텔 입구로 나간 저와 선수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전혀 택시처럼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크기의 비싸 보이는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시나 한국 호텔 측이 일부러 비싼 택시를 불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화가 나고 말았고 바로 앞에 있던 프론트에 다가가 저게 대체 뭐냐며 속지 않는다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표정을 살피던 호텔리어는 뜬금없이 저건 택시와 비슷한 카니발 택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모든 비용은 택시와 동일하고 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인 호텔리어분의 표정은 차분함 그 자체였고 저는 어떻게 저런 고급 택시가 존재할 수 있냐며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헝가리의 택시기사는 과거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안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엄두가 나지 않는 비싼 이용 요금도 택시의 이용을 꺼리는 주요 원인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택시인 카니발 택시의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청소년 선수들도 한국의 카니발 택시라는 택시를 보더니 이게 진짜 택시냐면서 자기들끼리 환호성을 질렀고 저에게 다가와 일본 삿포로보다 한국이 더 부자처럼 보이는 선진국인 것 같다면서 저의 승인도 없이 자기들끼리 먼저 카니발 택시에 올라타더군요. 그러나 실제로 처음 이용해본 카니발 택시라는 택시는 너무나 아늑하고 쾌적했습니다. 택시 기사분께서는 공항 근처의 택시들은 짐이 많은 관광객을 우려해서 대부분이 카니발 택시로 운영되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관광객의 편의를 굉장히 신경 쓰는 한국의 모습에 색다른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실 전지훈련을 몇 번 경험했던 일본 삿포로에서는 택시 비용이 하루의 호텔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택시의 내부에서 담배 냄새가 나거나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망스러웠는데 한국은 더욱 큰 크기의 택시였음에도 내부가 쾌적한 것은 물론 좌석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택시 내부가 마치 영화관처럼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카니발 택시에 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일본 삿포로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이길래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카니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에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일본 삿포로에서는 중심 도시인 도쿄를 제외하고는 도시 전체가 대부분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낡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째서인지 인천이라는 도시는 삿포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심지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신기한 건물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인천의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선수들도 한국인들은 전부 저런 곳에 사는 거냐며 삿포로와는 너무 다른데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죠. 그 후 택시기사님에게 너무나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고 인천의 중심 공원에 도착한 저와 선수들은 카니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여유롭게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헝가리에서는 운동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서 고작 해봐야 도시에 있는 헬스장을 가는 것이 전부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도심 한복판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고 이는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엄청난 도시 인프라였죠. 거주지에서 10분 내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심지어는 레포츠까지 이용이 가능했던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지금껏 일본 삿포로에서의 불편한 전지훈련을 경험해왔던 저와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바로 그때부터 선수들도 이제 더는 한국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수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도시를 구경하던 중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단순 백화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입구 건너편으로 보이는 모습은 전혀 백화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 건너편의 통로에는 굉장히 비싼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양쪽으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백화점 중앙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그 주변으로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야외에 있는 백화점처럼 보이는 그곳에 저는 곧바로 선수들을 설득해 내부로 들어가 보자고 했고 실제로 처음 경험한 한국의 백화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고작 해봐야 답답한 건물에 마트 시설과 백화점이 합쳐져 있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야외 백화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니며 쇼핑도 하고 야외에서 커피도 마시고 있었는데요. 특히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매장 내부와 외부 할 것 없이 백화점, 건물 전체가 상당히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백화점의 통로 한복판에는 외벽도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상점도 보였고 저는 저렇게 운영을 해도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라웠는데요. 아무런 건물에 외벽 없이 그저 파라솔 하나로 다양한 옷과 신발을 팔고 있는 야외 가게 시스템은 만약 헝가리에서 운영을 했다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헝가리인들에게 5분도 되지 않아 모든 물품을 도난당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한국인들은 조용히 가게의 물건을 눈으로 구경만 할 뿐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인은 물건을 손으로 집어들기까지 했지만 단순히 구경만 할 뿐 역시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그러한 모습에 저와 선수들은 헝가리와는 너무나 다른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현재 헝가리에서는 마트를 무단으로 털어가는 도둑들이 그룹을 이루고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듯 그저 백화점에 한국인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질서를 지키는 쇼핑을 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헝가리는 물론 일본 삿포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점들이 많았던 한국의 복합 백화점은 한국인들은 전부 부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했고 결국 저 또한 한국에서의 쇼핑을 기념하기 위해 몇 가지 옷들을 구매하고 말았죠.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선수들과 백화점을 돌아다니다 보니 굉장히 배가 고팠고 저는 선수들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아쉽지만 백화점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팀의 한 선수가 백화점 내부에 식당이 있는 걸 봤다면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입구에 있던 카페는 봤었지만 야외 백화점에 식당까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야외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냥 밥을 먹고 도망치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실
현실이었고 저는 아무리 한국의 취향과 시민의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외 식당을 봤다는 선수의 뒤를 따라 도착한 그곳은 정말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수십 개의 식당들이 내부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식사를 하는 좌석은 전부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바꿔 먹는 것인지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한 테이블에 앉고는 주문을 하기 위해 조용히 식당 종업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종업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역시나 겉모습만 좋을 뿐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이 야외 식당이 운영될 리가 없지라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물건이 하나 보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식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그것은 전자기기처럼 보였고 저는 이내 그것이 요즘 인기가 많은 패드라고 불리는 최신식 전자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계였기에 저는 패드를 이리저리 만져보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수십 가지의 음식 사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종업원이 없이 모든 주문과 서비스 요청을 식탁 위에 고정되어 있던 패드로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저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주문 시스템의 주문까지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의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전자기기에 익숙했던 청소년 선수들도 식당에 이러한 기계가 있는 건 처음 본다면서 직접 주문을 해보자고 했고 놀랍게도 패드 내부에는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있어서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주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요. 얼마 전 경험했었던 일본 삿포로에서는 종업원이 오지 않아 무려 1시간이 넘게 기다린 뒤에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었고 그저 자리에 앉아 패드로 주문을 하기만 하면 음식을 가져다주는 너무나 편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제가 더욱 신기했던 것은 그러한 고가의 패드를 그 누구도 분해해서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계속 느꼈던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도둑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듯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무인과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헝가리에서는 아직도 야외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아무런 말 없이 커피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으니 무인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생활 편의시설은 더더욱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내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기술보다는 한국인들의 높은 선진,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또한 선수들과 함께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주문에 혼선이 있었는데 한국은 패드를 이용한 무인 주문을 하니 주문이 꼬일 염려도 없었고 차분하게 주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하더군요. 쇼핑부터 식사까지 한국은 모든 것이 편리함 그 자체였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피로감도 느껴지지 않아서 선수들도 편안한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왜 일본 삿포로가 아닌 한국으로 가야 되냐며 불만이 많았던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한국의 유명 관광지는 어디 있는지 검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한국에 정말 잘 왔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죠. 식사를 마친 선수들은 백화점을 나오자마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더욱 신기한 볼거리가 많다면서 서울로 가자고 했고 저 또한 선수들의 제안을 승인해 저희 팀 전체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역에 도착한 저와 선수들은 마음먹고 서울을 구경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저에게는 뒤늦게 일본 삿포로행 항공권을 구했다는 헝가리 체육부의 전화가 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잊었고 한국에 푹 빠진 저는 이제 더는 삿포로는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한국에서의 일주일 전지훈련을 제안했고 헝가리 체육부는 당황한 반응을 보이며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제대로 즐기고 싶었던 저는 전화기의 배터리까지 분리했고 남은 일주일 동안의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선수들과 함께 서울역 근처의 호텔에서 쉬었는데요.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된 한국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나라, 선진국 한국을 알게 해준 일생일대의 실수였고, 저는 앞으로 시작될 선수들과의 한국 여행을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